근데 그렇게 잘 치시는데도 소리는 연결이 하나도 안 되고 또 아름답게 안 들리니까 처음엔 진짜 음악성이 없으신 건 줄 알았어요. 그 진짜 이유를 알고 보니 안 좋게 들릴 수밖에 없도록 치고 계셨던 거예요. 소리에 만족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이 행동을 정말 습관처럼 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걸 스스로 인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혹시 피아노 치면서 피아니스트처럼 치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사실 전공생 연주만 들어도 뭔가 취미나 아마추어 분들과는 다르다는 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피아노를 꽤 배우셨다면 더 확실히 느끼실 거고요. 근데 똑같은 곡을 치는데도 내 소리는 진짜 별로인 느낌 들 때 다들 있으시죠? 만약 음도 맞게 치고 또 박자도 일정하게 잘 가고 있으셨다면 분명 아름답게 들리지 않는다 혹은 음악적이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취미분들이나 성인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겪는 문제입니다. 특히 열심히 하시거나 또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더욱이요. 그러다가 이건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진짜 사소한 습관 하나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 딱 하나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바꿔도 이전보단 소리 진짜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땐 손가락과 손목을 분리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딱 들으면 그게 뭔데 하실 수도 있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연주 느낌이 정말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나 전공생은 이걸 정말 당연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소리나 연주가 뭔가 딱딱하거나 또 음악적이지 않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신경 쓰면 소리가 꽤 달라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손가락과 손목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게 뭔지 또 그럼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레슨하면서 성인 수강생분들에게 진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저는 음악적이지 않아요. 저 원래 이런 표현 같은 거 잘 못해요. 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연습 진짜 꾸준히 하셔서 음도 하나도 안 틀리고 또 빠른 곡도 잘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 치시는데도 소리는 연결이 하나도 안 되고 또 아름답게 안 들리니까 처음엔 진짜 음악성이 없으신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본인도 표현이 잘 안 되는 게 계속 느껴지니까 힘들어 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수강생분들을 정말 자세히 관찰하고 레슨을 정말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란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음악성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결국 그 진짜 이유를 알고 보니 안 좋게 들릴 수밖에 없도록 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손가락과 손목을 분리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연결이 됩니다. 음악적이게 들리지 않고 또 아름답게 들리지 않는 대부분이 바로 이 손가락과 손목을 함께 움직이고 계셨던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를 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칠 때마다 손목이 같이 내려가고 또 같이 올라오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소리에 만족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이 행동을 정말 습관처럼 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걸 스스로 인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아름답고 음악적으로 들리는 비결은 피아노를 칠 때 이 손목과 손가락의 역할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잘못 연주를 하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나길래 그럴까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 손가락과 손목이 함께 내려가면서 치게 되면 소리가 좋지 않게 들립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진 않죠. 뭔가 한음한음 끊기는 느낌도 들고 또 소리가 연결되는 느낌이 아니라 거칠게 들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치진 않더라도 이 습관에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요. 바로 치고 나서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습관입니다. 저는 흔히 예쁘게 치려고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행동도 뭐 거친 소리만 좀 덜 할 뿐이지 음악이 쭉 연결돼서 흘러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뚝뚝 끊기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칠 때 직접 보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사실 피아노 소리는 노래처럼 쭉 이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손목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어져야 할 음이 하나씩 다 뚝뚝 끊기게 됩니다. 우리 말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 글자씩 끊어서 말하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자연스럽지도 않고 뭔가 매끄럽지도 않다고 느끼잖아요. 피아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칠 때마다 손목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면 한음씩 분리된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이게 딱 우리 어릴 때 그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이 연습하던 그런 소리,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면 소리는 훨씬 이전보다 연결이 되고 음악적으로 들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용시키기 위해선 첫 번째로 이 손가락과 손목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치셔야 하는데요. 손가락은 음을 직접 누르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건반에서 누르는 역할을 하고 또 손목은 전체적인 곡의 흐름을 이렇게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줄넘기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우리 줄넘기 할 때 빨리 돌리려면 손목만 사용해서 이렇게 스냅을 사용해서 돌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손이랑 같이 팔을 크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개 못 넘기겠죠. 그것처럼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즉 손가락이 한음 한음 칠 때마다 손목이 이렇게 같이 반응하면 안 된다는 포인트예요. 손목이 이런 큰 흐름을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손가락들이 음들을 눌러주고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한번 피아노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연주했던 곡을 제가 이제 손목을 함께 움직이면서 치면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자, 막 엄청 좋지는 않죠. 그런데 이 손가락과 손목의 역할을 따로 정해서 연주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보다는 훨씬 연결되고 음악적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까지 들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팔과 손목은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인지 끌고 가니까 이렇게 짜잘한 움직임이 없고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손가락들이 음을 눌러주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드린 역할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엔 직접 치면서 이 감각을 느껴보셔야 하는데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먼저는 손목을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정시키고 연주를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손목의 위치가 자유분방하게 움직이지 않아야 일정한 톤의 소리가 나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해도 어느 정도 손목의 높이를 이렇게 유지한 채로 쳐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좌우로는 이렇게 쳤을 때 좌우로는 손목이 움직여도 되지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연습할 땐 치고 계신 곡으로 해보셔도 되는데요. 곡을 치는데 손목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특히 위아래로 흔들리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흔들리고 있다면 손목 높이를 이렇게 조금 고정시켜서 누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손목은 고정, 손가락은 음을 누르고 이걸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소리가 정말 튀지 않고 쭉 흐르는 게 조금씩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하는 게 그렇다고 손목에 힘을 꽉 주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냥 손목의 높이만 유지할 정도로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손가락을 움직여서 치시면 되는 거예요. 점차 이게 습관이 되시면 이전보다 음이 튄다거나 딱딱한 느낌이 줄어드실 테니 하고 계신 곡들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진짜 딱 하나입니다. 이 손가락은 쓰되 손목은 흔들지 않는다. 이거 하나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되는 때가 분명 올 테니까요. 그냥 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포인트를 꼭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피아노를 정말 오래 다뤘지만 피아노는 결국 디테일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곡을 치냐도 좋지만 얼마나 내 손가락과 신체를 잘 다루느냐가 중요해요. 결국 피아노를 잘 다뤄야 곡도 마음에 들게 들리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잘 치고 싶다는 고민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미 일반인 수준을 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디테일이 하나씩 쌓이면서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저희 포피아노에서 배우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별로지 하시다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저희와 잡아가면서 와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라고 하시는 변화를 정말 많이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엔 진짜 기초가 없던 때부터 대학 실기 수석 졸업을 한 이 과정까지 오면서 이 테크닉이나 뭐 음악 표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 것으로 만들어 갔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피아노를 치는 건 재능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나이나 성별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저 올바른 방향을 딱 제대로 잡고 거기서 차근차근 쌓아가면 남들이 듣기에도 충분히 멋진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 잘 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평소에 제가 레슨은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레슨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움되는 영상도 이 고정 댓글에 달아놓았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피아노는 꾸준히 본인만의 속도로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취미 피아노는 빠른 것도 없고 늦은 것도 없거든요. 지금처럼 차근차근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어느새 멋진 곡을 연주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피아노를 응원하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꾸준하게 또 그 배워가는 과정이 즐겁도록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피아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